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가요, 오후 지금 2시 한 반이거든요. 이제 장마가 마려면 1시간 정도 남았죠. 근데 지금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주 뭐 재미없는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왜냐면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장중에 9% 상승을 해도 이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 얘기를 해줄 건데, 왜 이게 또 못 올랐는지 좀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있죠. 요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좀 종합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 때 제가 강조드렸었던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릴 거다 말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수가 급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요 기준을 하향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주식시장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억으로 내리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코스피 5천 못 갑니다. 자, 이게 실질적으로 50억에서 10억으로 간다? 사실 증세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치는 세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10억으로 내리는 의미가 전혀 없다. 연말에 시장 왜곡만 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정혜 위원, 이분이 최근에 진성준 의원이 위원장직을 내려가면서 이 자리를 채운 사람이 한정혜 위원입니다. 이분이 우리 50억 유지 의견 대통령실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어제 오후에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수가 어제 오후에 얘기했었던 거를 오늘 오전에 반영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초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좀 쭉 흘러내리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많이 흘러내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민주당에서 50억 유지 의견 전달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죠. 자, 근데 오늘 오후에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양도세 50억 유지 보도 반박했다면서 기존 입장 변함없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 지수가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시장 지수의 업사이드를 막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리튬 선물 가격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점 상한가 가고 오늘도 상한가 찍고 주춤하더니 다시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미국장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앨범알 7%, 리튬 아르헨티나 30% 어제 올랐죠. 오늘 탄산 리튬 선물 가격 또 올라서 앨범알 리튬 아르헨티나 아마 또 오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리튬 주식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정말 지금 우리나라 구조적인 문제들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을 막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구조적인 리스크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되는 문제가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요거 플러스 하나랑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그 기준 인하, 이거 두 개만 나타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리튬 관련 기업들도 탄산 리튬 선물 가격 폭등, 앨범알 리튬 아르헨티나 폭등, 여기에 따라서 포스코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 사라질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는 9월 달 때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8월 지금 중순이니까 한 달 뒤쯤에 결정이 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9월 달 때 완벽하게 리스크 해소가 되어야 포스코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3,200,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25선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00선입니다. 여기를 뚫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의 리스크는 9월 달 때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플러스 9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FOMC,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거라는 기조가 지금 92%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어디에 호재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2차 전지의 호재고요.
바이오의 호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꼬르 코스닥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천지 바이오, 즉 코스닥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가 825선을 9월 달 때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전에 돌파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했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지주사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던 에코프로 머티는 좀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높은 2000지 종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에코프로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어디에 추천을 드렸었냐면, 제가 기존에 제가 채널을 운영한 지 딱 10개월 됐거든요. 근데 10개월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한 번만 이벤트를 시행을 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채널 구독자가 1126명 정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요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었고, 우리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21일 날 요런 식으로 7월 21일 오전 8시 반에 에코프로에 대한 비중을 10%까지 늘려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7월 21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요때죠. 요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에코프로 비중 10% 태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5만 원 선이었는데 지금 벌써 57,800원까지 가 있습니다. 거의 한 15% 상승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코스닥 종목 상승할 거를 예측하고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다시 오픈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요번 하반기 코스닥 상승할 때 9월 이후로 코스닥 코스피 날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한번 같이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지수가요, 박스권 행보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세팅을 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거든요. 6월 달부터 코스닥은 박스권, 코스피는 7월 달부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솔직히 우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 투자자가 우리나라에서 1,4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거스르고 만약에 민주당이 정책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표심을 잃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결정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9월 달 때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50억으로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되기 전에 미리미리 포트폴리오 세팅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먹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밑에 고정 댓글 있죠. 여기에 네이버 폼 링크 하나 남겨뒀어요.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장 선생이 직접 운영하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요거 제가 10개월에 딱 한 번 여러분들한테 신청받고 마감을 했었던 건데, 지금 시장 포트폴리오 세팅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오픈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오픈을 안 하고 닫을 겁니다. 이거 얼마 오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실 수 있을 때 들어오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요 방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시장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까지 완벽하게 좀 커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영업 안 해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 글 본다고 뭐 돈 내세요, 뭐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완전 완벽하게 오늘 데일리 세 줄 요약, 그다음에 아침 시황 요런 것들 남겨두고 장중에 나오는 우리가 잡아볼 만한 것들, 이슈들, 그런 것들 다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 흔들릴 때에 대한 뭐 좀 멘탈 케어 멘트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받아 보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 시가총액 높은 애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애들은 비중 조절하면서 그런 것들까지 다 케어해드리는 영업 없는 깔끔한 방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반기 때 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밑으로 내리시면은 장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요거 서비스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밑에 텔레그램 입장방 링크 받아보실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 진짜 찐 구독자분들만 입장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뭐 고정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에 링크를 따로 안 남겨뒀으니까요. 이거는 정말 제 채널 구독자고 요번 하반기 때 한번 제대로 한번 포트폴리오 세팅 아니면 뭐 단타 종목들 가져가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여러분들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더 보여드릴까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 좀 오래됐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5월 22일에 HJ중공업을 7,400원 부근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HJ중공업 지금 14,000원 가 있죠. 지금 2배 정도 되는 가격대를 여러분들한테 먹여드린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그 이후로도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 때도 그렇고 내년 하반기 때도 그렇고 그냥 여기 방 들어와 계셔가지고 그냥 푸근하게 한번 받아보셔라. 정보 같은 것들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런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